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일요일은 시황을 올려드리는 날이죠. 뭐 연휴도 끼고 그래서 한동안 좀 영상을 못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매주 수요일은 종목 올려드리는 날인데, 또 지난주 수요일은 제가 저 토마토 증권 통해서 공개 방송이 있어서 그걸로 가름했습니다. 자, 일단 뭐, 저 미국 시장부터 좀 말씀드리면 좋았어요, 일단은. 자, 뭐 보시면 여기가 월요일이니까 갭으로 빵 떠서 시작해서 일주일 내내 나스닥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뭐 금요일도 나스닥이 0.5%, 5위, 그다음에 다우가 0.78, S&P 500이 0.7% 정도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했습니다. 분 차트를 보면 괜찮은 모습이었죠. 장중에 좀 올라 시작했다가 마이너스도 한때 나기도 했어요. 요거는 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미시간대 소비 지표, 그리고 기대 인플레, 요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이렇게 좀 하락은 했었는데요.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좋은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자, 뭐 요대로만 끝났으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월요일 날 좋은 출발을 보이고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변수가 하나 있었죠.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였었죠. 무디스께. 자, 근데 요게 세계 3대 저 신용평가 회사가 있는데, 첫 번째 어제 강등한 무디스가 있고요. 두 번째 S&P가 있죠. 그 다음에 피치가 있습니다. 피치가 있는데, 자, 요 세 개가 지금 세 개 중에 무디스는 트리플 A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처음에 미국이 처음 신용등급이 강등당했을 때, 그때는 시장이 정말 경기를 냈었어요. 그때가 2011년이었습니다. 2011년에 이 S&P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죠. 자, 뭐 이때는 미국 시장부터 시작해갖고 그 나라 아시아 시장 뭐 줄줄이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자, 근데 또 한 번의 강등이 있었습니다. 요건 2023년도 8월 달에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마찬가지 트리플 A,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켰어요. 이때는 별 특별한 그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했을 때는 시장이 그 되게 좀 신기했었어요. 했나 보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제 무디스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했는데요. 이 부분은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아니라 세계 3대 평가 회사 중에 무디스가 가장 권위 있고 가장 큰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뭐 걱정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충격이 그렇게 뭐 큰 충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험자산, 안전자산 뭐 이런 걸로 나눠봤을 때는, 지금은 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미국 시장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랄까? 이런 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좀 하나가 있을 수 있는데, 코인 시장이 있을 수 있죠. 안전자산, 위험자산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자, 이 코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은 별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뭐이 신용등급 강등이 시장에 그렇게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 트럼프는 웬일로 이 트럼프가 아무 얘기도 안 하죠. 트럼프가 무디스가 신용등급 하향한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일요일 지금 11시 거의 다 돼가네요. 오전.
자, 이 영상을 올라가는 거는 제가 한 3시나 뭐 조금 넘어서 올라가게 해드릴 텐데 현 시각까지는 트럼프가 신용등급 강등한 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트럼프가 또 노발대발하고 뭐 그랬을 것도 같은데 이 트럼프가 조용해요. 트럼프가 조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뭐 이런 걸로도 미뤄 좀 볼 수 있을 거고 트럼프는 또 그런 얘기만 했어요. 파월 파월 의장한테 지금 저 PPI나 CPI 이런 게 굉장히 낮게 나왔죠. 그래서 파월한테 맨날 뭐라 그럽니다. 전에는 자르네 마네 막 그런 소리를 하다가 시장이 굉장히 많이 막 변동성도 겪고 그랬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뭐 지금 자를 만한 그런 명분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트럼프는. 자, 트럼프는 파월에 대한 압박만 가했습니다. 아, 파월 이 사람은 항상 늦다. 이 사람은 꼭 그래. 자, 진짜 이번에도 이 사람이 제대로 저 빨리 대응을 못 해갖고 이게 큰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데 좀 빨리 좀 해야 된다.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거죠. 빨리 좀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뒤에 여운을 좀 남겼습니다. 신나게 욕하다가요. 뭐 이번에는 뭐, 점점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야, 파월, 말 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트럼프는 파월 의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얘기만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 무디스에 대해서는 미국 공보관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뭐 무디스 CEO가 저 오바마 때 뭐 계속 해갖고 오바마하고 클린턴하고 민주당 정부죠. 이 무디스 CEO가 걔네들하고 친해갖고 이딴 짓을 낸 거야. 이딴 만행을 한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또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우리 그 무디스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신용평가 하는 데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삼성그룹이면 삼성증권이 있고 뭐 삼성투신이 있고 그다음 삼성경제연구원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CEO 이름을 대면서 막 그랬는데 그 CEO는 이 신용평가하고 상관없는 그런 기관의 CEO를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어요. 평상시에 마음에 딱 안 드는 거, 뭐,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긴 있죠. 네, 딱 보고 있다가 뭔 꼬투리만 잡히면요. 니 때문이야. 막 이렇게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그 신용등급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오전장에 장 초반의 변동성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그런 충격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그 부분은 아침에 이 수급 상황만 조금 체크해 보면 있을 수 있겠다 없겠다 뭐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 수급 상황이요.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이번 주말에는 가장 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자, 경제 지표 나온 거 하나 좀 살펴보면, 저 매달 나오는 지표가 있죠. 보시면 요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요거 설문조사입니다. 미시건대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5월께 지금 나왔죠. 요거는 한 달에 두 번 저 합니다.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5월 달에 저 발표한 게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어요. 자, 근데 요게 소비자 심리 지수, 뭐 요게 소비자 신뢰 지수라고도 얘기를 하죠. 소비자 기대 지수, 소비자 평가 지수, 1년 기대 인플레, 5년 기대 인플레. 요렇게 나오는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아요. 자, 지금 뭐 50.8%로 뚝 떨어졌습니다. 50.8%로 지금 52.2가 나왔을 때 이때도 와, 소비 심리 진짜 안 좋다. 이랬었는데
여기 50.8%가 나왔는데도 마찬가지로 되게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예비치 확정치 이렇게 두 번에 걸쳐 갖고 발표를 하는데요. 자, 뭐 확정치는 아마 이번 달 말 정도 그때 나올 겁니다. 소비자 기대 지수도 마찬가지 46.5, 소비자 평가 지수도 57.6. 자, 이 지표들이 계속해서 뚝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 심리는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 지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때만 하더라도 6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70 넘고 막 그랬었잖아요. 70 넘고 막 그랬었는데 1월 달에 자, 뭐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했죠. 1월 달까지만 해도 조금 괜찮았는데 2월 달부터 떨어지더니 뚝뚝 떨어집니다. 이건 아무래도 그 관세 충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의 관세 충격에 의해서 저 미국 소비 심리는 많이 움츠러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와, 기대 인플레가요 엄청나게 높아요. 보시면 1년 기대 인플레, 5년 기대 인플레 이렇게 나오는데요. 7.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가 4.6이 나왔어요. 와, 만약에 이 소비자들이 뭐 이건 뭐 학자들이 한 게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예측을 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설문조사 형태로 하는 겁니다. 미시건대에서 나오는 거 요런 지표는. 자, 근데 소비자들이 느끼는 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지금 7.3, 이때 제가 4월 달에 이 지표가 나왔을 때 그때도 와, 이거 2022년도 미국이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때 그때도 이런 숫자가 안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와, 이거 7.3에다가 4.6이면 소비자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많이 쫄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이 미국 시장의 장 초반에 아까 잠깐 봤었죠. 나스닥을. 하락 반전했었잖아요. 하락했었잖아요, 장이. 자, 요게 살짝 영향을 줬었는데 또 이거는요. 그 트럼프가 뭐 저 중국하고 잘 돼간다. 막 이런 얘기 하기 전에 뭐 무역 협상 영국하고 첫 타결 냈다. 그리고 중국하고도 뭐 저런 것들 저 만날 예정이다. 막 이런 얘기 하기 전에 그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 뭐 이번 달 말 거 그거는 지금 이 숫자보다는 좀 개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도 요거보다는 좀 나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마이너스로 갔다가 상승 반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좀 이 설문조사 미시건대 소비자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좀 충격적이에요. 근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장 후반에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빠질 수가 없죠. 트럼프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아까 파월 의장한테 한 얘기, 그런 얘기 말고요. 관세 협상을 많이 하지 않을 거다. 우리 뭐 일부 국가들 뭐 한 2, 30개 국가들 이 정도는 관세 협상을 하는데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냥 2, 3주 내에 통보하고 말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2, 3주 내에 통보를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뭐 우리나라는 협상 대상이 되겠죠. 쪼무레기들 니들하고 놀 시간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근데 트럼프가 이 얘기는요. 다른 국가들한테 빨리 하자.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하고도 일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되게 좀 많더라고요.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 관세를 다시 올릴 거냐? 그건 어려울 거다. 왜? 트럼프가 뭐 시겁을 해봤잖아요. 이장 여기서 이렇게 두들겨 맞는 장. 이 장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렇게 맞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많이 대봤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올려서 시장에 충격을 주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게 뭐 대부분이 하는 분석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근데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겠느냐? 그것도 조금 어렵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좀 이렇게 가고 그러고 나머지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 그리고 트럼프하고 좀 많이 이렇게 열어놨어요. 우리 보편관세 10%전 세계 10% 부과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거 뭐 특별한 경우에는 이 10%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조금 무역 관련되는 관세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괜찮은 모습이지만 또 그 무디스 관련된 내용들 요게 그렇게 큰 충격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은 그래도 저 수급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 그 정도 요인은 됩니다. 자, 우리나라 수급 상황은 보면 괜찮아졌어요. 좋아졌습니다. 요거 보시면요. 제가 매일매일 요쪽에다가 정리를 해요. 선물하고 뭐 근월물, 차월물, 그다음 옵션 요쪽을 정리를 하면 이쪽은 제가 산식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엑셀 파일에. 그래서 자동으로 이거는 딱 좀 이쪽에다 입력하면 결과치는 요 현물 시장은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떠요. 데이터를 이런 쪽에다 집어넣으면 여기에 뜹니다. 그래서 그 종합판인데 보시면 우리나라 수급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자, 여기 저 4월 달에 외국인들 현물 시장에서 9조 1천억을 매도를 했죠. 조금 키워놓고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9조 5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그리고 1조 3천억을 또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를 했죠. 근데 요게 그 중순보다는 좀 나아진 거예요. 한 4월 20일, 뭐 20 며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10조가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매도도 뭐 3조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근데 최근 들어서 4월 말부터 수급 개선이 점점 조금씩 나오더니 5월 달에는 선물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조 4천억 정도 샀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7,100억 샀고 양시장 합쳐보면 2조 1천억 정도 외국인들 매수했습니다. 와, 이게 얼마만인가요? 작년 7월 달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조 2천억 정도 샀고 그 다음엔 계속 매도해요. 그리고 지난달 4월 달 같은 경우는 말부터 4월 하순 정도부터 수급이 좀 개선됐는데 이때 보면 1조를 넘게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수급 상황도 좀 조금 좋아지는 모습이니까요. 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변수라고는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미국 신용등급 강등한 거 요게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 수급 보고 내일 또 우리나라 장중에 미국 선물 시장 열리잖아요. 선물 시장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뭐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무디스하고 뭐 이런 저 신용등급 강등하고 그런 영향이 있다 손쳐도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1차 지지선 역할을 할 게 한 2,595포인트 정도, 2,600포인트가 살짝 좀 깨지면 거기서 또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밀리더라도요. 여기 뭐 한 2,550포인트 정도 그쯤에서는 잘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으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지난주 5월 15일 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를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들, 이런 부분들도 제거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 중에 실적 나쁘지 않은 애들, 실적은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 애들 중에 미래산업에 해당되는 거, AI나 로봇,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조금 뭐 저 조정을 잘 받은 종목들,
요런 쪽으로 찾아 들어가시면 뭐 이번 주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정이 좀 있다라면요. 전체적으로 좀 주식을 또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